저희가 이 뭐 국내 상황,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사이에 또 빅뉴스,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연방부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관세 거두면 안 돼라고 철퇴를 내렸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김준영 종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또 현안이 또 발생해가지고 또 급하게 모셨는데 트럼프는 김준영을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판단. 일단은 이것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 좀 하셨습니까?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네네네. 말씀드리면 1심, 2심에서 다 위법이라고 상호간사 위법이라고 나왔었고요. 다만 미국은 이제 결혼이 생기면 미국은 9명의 대법원이 다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있을 때 공화당 있을 때 네. 결혼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운이 좋아서 트럼프 일기 때 많이 또 바꿔서 지금 네. 6대 3으로 공화당 6대 3. 6, 민주당 3, 뭐 보수 6, 진보 3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게 불법이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의 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6대 3이라는 숫자가 뭔가 되게 역설적이고 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6대 3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다시 말해서 위법을 이제 아니라고 나왔을 텐데 그 중에 3명이 법리적 선택을 했고 이것은 트럼프한테는 분명히 타격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까지 이제 그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러면 관세 안 내도 되겠네. 관세가 낮아지겠네. 이런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트럼프가 호락호락은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다른 법을 막 들이대면서 15% 이 관세를 일단은 물리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 트럼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IEEPA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국제 경제 위기에 대한 권한법인데요. 다시 네. 말해서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가 미국의 경제 위기다. 그러니까 이 법을 동원해 가지고 액트죠. 이걸 동원해서 상호 관세를 물린다는 건데 네. 이 IEPA는 1977년에 만든 건데 거기에는 관세 대처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지어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진짜 지금 경제 위기냐, 적자. 그렇죠.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조항이 여기에 자체에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법에. 관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앞에 위기도 아니지만 네. 없는 걸 사용했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거예요. 그럼 이거 외에 뭐가 있냐 하면 네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122, 그다음 232, 301, 네. 382 이렇게 있는데요. 법도 많네요. 네 개 많은데요. 그중에 많이 들어보신 거는 슈퍼 301이라고 무역 300이죠. 무역 상대국 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인데 네. 그리고 지금 15%는 뭐냐면 122조입니다. 아하. 2조가 뭐냐 하면은 15%까지 지금 올리는 거고. 네.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 법에서 15%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테레비다 또는 월드와이드 테레비다 이래가지고 WWT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한 건데 네. 결정적으로 IPA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면 있습니까? 왜 트럼프가 처음부터 있는 법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지 왜 지금 하냐? 예. 그렇죠? 근데 5개월밖에 못합니다. 150일 캡이 있습니다. 150일에다가 15%가 캡입니다. 그런데요. IPA는 그거는 그거 가지고 145를 중국한테 때릴 수도 있었고 무제한으로도 때릴 수 그렇죠. 있는데 이거는 150일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걸 그럼 아까 말했던 301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법안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조사를 해보고 분석 보고서 내고 필요하면 청문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만만한 이걸 해가지고 15%를 유지하면서 네. 나머지 가지고 향후에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의 보관입니다. 5개월 이제 시간을 벌어놓고 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국가별로 또 맞춤형 압박을 하겠다. 맞춤형 압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도 좋아진 건 또 아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런데 이건 있죠. 아까 말하는
법리적, 어허. 그다음 명분적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원인 무효가 돼서 어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로 하는 것도 상호 관세 때문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인 무효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지킬 의무가 없어졌고 예. 미국이 필요하다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의 방식이 늘 이렇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재협상하자고 할 수가. 하고 먼저 나가면 또 트럼프가 보복을 할 수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봐도 이것은 원인 무효인 거고 일단 트럼프한테는 정치적 법적 타격이죠. 보시면 우리도 상권 분립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 이 독립성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일 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눌려 있는 게 트럼프의 행정권만 부각되고 네. 미국도 사법부와 입법부가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에 사법의 독립성 또는 사법이 행정권에 대해서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네. 이외에도 어허. 이민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새 대학들 말 안 들으면 연구비 안 주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례차례 이제 트럼프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헌법 이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매우 네. 짜증나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다른 수단을 할 수가 있다지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네요. 지금 뭐 아이스 문제도 그렇고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까지 벌어지게 됐다. 트럼프 그래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적이 아니다. 그렇죠. 네. 무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안 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도 기다려보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다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당정청이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해서 일단은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거는 그대로 뭐 진행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고 있던데.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전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은.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도 네. 재협상해라. 이거 무효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입법부나 전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 낸 게 원인 무효는 그건 누가 맞죠. 봐도 맞는 거니까 예, 안 내도. 공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EU나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 내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세를 올리면 네. 그 수입업자들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이윤을 줄여서 가면서까지 자기가 삼키는 다시 말해서 관세를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올 게 최소한 1,500개 기업이 수입업자들이 지금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만약에 있고요. 그게 되면 와, 그리고 지금까지 난리 나겠네요. 부르는 환급 소송. 예. 냈던 그래서 거.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조롱하듯이 했습니다. 한 5년 걸릴 걸 그냥 돌려줄 생각 없어라고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내의 도전도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고 그런데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 좀 세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진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해서 결정이 났으니 거기에 따라서 무효가 된 거는 무효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그렇죠. 국회에서도 해줘야 네, 된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법안 향후에 이제 이게 150일간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50일 내에 트럼프가 원하는 3,500억 불이나 일본의 5,500억 불이나 뭐 어허. 유럽 같은 게 그 안에 다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도 사실은 트럼프는 초조한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법들을 사용하는 건 제한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네. 트럼프는 깝깝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처음엔 10% 올렸다가 밤새 또 5%더 올려가지고 캡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예. 15%. 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또 5% 올려가지고 또 15%까지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 아유. 거에서 공화당 쪽에서도 계속 네. 이 결정을 헌법표 대법원의 결정을 찬성하고 지지하니까 또 트럼프는 그 공화당 의원한테 내 지지를 철회한다고 또 화풀이를 막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응도 중요한데 일단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회의에서 미국의 이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게 네. 관리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좀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그래 부분이죠.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 잘 대처해야 하고요. 이런 거 혼자 정맞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좀 캐나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본도 있고. 예, 일본도 있고 일본은 지금 계속 민폐를 끼치고 있고요. 혼자 지금 투자 막 앞장서서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지난번에도 사실은 뚝을 무너뜨린 것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갖고 한국을 압박했잖아요. 미국이 일본 미국이. 예, 일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압박했잖아요.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버텼으면 우리도 버틸 수 있었고. 저는 그때 더 버텨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네. 다른 국가들과 좀 연대 움직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요. 국제 정세, 다른 국가의 움직임도 좀 보면서 대응을 차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의원님. 또 이걸- 이 정도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전에도 없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 왔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적대국이 오히려 적대국보다 훨씬 더 때리니까. 그런 거 없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네. 거래주의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만 자꾸 같이 동맹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요. 트럼프에 대한 대응 잘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자, 다른 이 사안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게 네. 되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뭐 손영공이었던 네. 그 얘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룰라 대통령의 오늘 방안. 뭐 어제 오셨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력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면에서 미국에 대드는 나라 중에 하나죠. 또 브라질이 브라질과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네.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음. 대체로 미국한테 필요한 나라들이고 자원 강국이고 네. 그다음에 농산물 강국입니다. 우리도 이 지금 여러분 드시는 치킨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치킨. 엄청 치킨이 많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 중에 자원 강국에 그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의 커피의 90%를 브라질에서 가져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한쪽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이거 트럼프는 자연재해다. 네. 일단 급할 때는 살아남고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곳에는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게 마크 카니가 그 다보스에서 우리나라를 꼭 짚었어요. 한국, 일본, 네. EU, 캐나다 같은 나라의 중견국들이 아하. 합의를 해서 트럼프에 같이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at the table 하지 않으면 우리가 on the table이 된다. 그래서 메뉴가 된다. 메뉴가 먹힌다.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의 지구상의 질서를 앉아서 그런- 같이 뭔가를 같이. 행사해야지 안 그러면 테이블 위에 음식이 될 거다. 이게 유명한 이제 비유였는데요. 네.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제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안이 2005년 첫 임기 당시 이후 21년 만이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 국빈 방문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네. 입장도 미리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국이 협력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정상회담이 잘 되면 국익을 신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룰라 직전에 보소나루 예. 보소나루가 아르헨티나입니까?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네, 한번 헷갈리는데 찾아봐 예, 주시죠. 이름이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예. 예. 그 전임 네네. 대통령 그거 더 어떻게 보면 더 네네. 끈끈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도 그렇고 또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미사일이나 네네. 전투기 같은 첨단 방위 산업 여기에 이제 핵심 강물 협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 같고 그렇죠.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또 자원국이고. 어마어마하고요. 캐나다도 그래서 미국하고 맞서면서 우리와 잠수함 네. 계약 원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의 70%를 의존하는 나라고 방위력이 거의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캐나디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꽤 큰 나라지만 우리 오히려 미국한테 안보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교육이나 사회나 이런 쪽으로 했던 캐나다가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는 현대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잠수함은 또 우리와 독일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저렇게 되고 미국이 이제 또 서방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거 얘기를 하니 마두로 잡아가고 막. 뭐 이러한 부분에서 브라질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네. 특히 저런 전력이 비슷한 두 사람의 케미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하고 우리 대통령의 케미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상의 케미가 중요하니까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네.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브라질 전 대통령은 이 자이르 네. 네, 보우소나루. 네네. 예, 이 맞아요. 보우소나루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 예, 바로 왜냐하면 바로 오네요, 보우소나루가 트럼프 그러니까 남미의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룰라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뭐라 그랬냐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부정선거로 룰라가 됐다고 공격했던 또 그렇게 보면 또 피해자의 기도에 같이 동병상련이잖아요. 아,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놀라 대통령이 말이 잘 통하겠는데요. 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가 일본 영토를 주장하는 다케시마에나 행사를 또 열었습니다. 2013년부터 14년 연속 여기 또 일본 정부가 중앙 정부가 차관급 고위급 인사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본의 정치인들도 가고 네. 집권 여당의 뭐 이 간부도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카이치가 장관급 보낸다고 했는데 일단 차관급으로 보내긴 했습니다. 좀 눈치를 보는 거고. 네. 지금 또 중국하고 나쁜 상황에서 한국을 이제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협한 거라고 일본이 보는데요.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결국 이제 신사참배거든요. 그렇죠. 이 신사참배를 직접 가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지금 또 개헌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극으로 갈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네.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죠. 뭐 저는 필요하다면 대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한일 관계는 끝났다.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 여러 가지 복합 트랙 또는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이다. 예민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한일 외교 단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니까 일본도 일본의 이제 외교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뭐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한일 관계는 지금 뭐 안동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오는 거는 뭐 확실한 거죠. 오늘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예상했던 두 가지는 안 할 거다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장관급이 이제 가는 거라든지 이제 악화시키는 이런 그런 건 것들.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계속 주시를 하고 한일 관계는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저는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보수신문에서 들고 왔고 지난 18일 날 미군 전투기 훈련이 한국한테 통보하지 않고 가서 서해에서 저 방공 식별구역 거의 중국 쪽 앞까지 가서 중국이 수십 대를 또 발진시켜서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미 간에서 동맹에 대한 전혀 존중이 없고요. 단독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와 이런 걸 한국에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요. 공유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규백 국방장관도 항의를 했고요. 그런데 항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뭘 걱정하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펜타곤하고 그다음에 이게 평시에는 주한미군이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군이 공군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한미군의 단독이 아니라 워싱턴 펜타곤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미국의 군부는 트럼프는 비록 북한하고도 화해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뭔가 좋은 관계를 지내려고 하지만 이 군부는 생각이 좀 다르다. 한미일 군사훈련 협력을 한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불만,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9.19 우리가 이제 정동영 장관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 축소 하늘 얘기한 거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또 무력과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내고 또 얼마 전에 하는 얘기네요. 브런슨은 우리가 DMZ 저를 포함해서 DMZ에 대해 평화로운 이용에 관한 법률을 했을 때도 네.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근데 여기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게 지금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16일에서 18일 사이에 미일 군사훈련이 오카나와 쪽에서 동중국해에서 있었어요. 네. 한국이 그 참가를 거절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왕따시킨 거다.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왜 한미일이 같이 합니까? 그렇죠. 공중훈련을 그렇죠. 아니요 그걸 왜 전제합니까? 왜 예. 우리가 한미일을 합니까? 우리는 한미동맹. 왜 한미동맹이고 미일은 예. 미일을 예. 하는 건데 그런 식의 프레임도 그래서 다시 또 마치 와싱턴의 외면을 받는 진보 정부다 또 그 프레임 아유. 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제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거 오늘 김종영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걸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슬기로운 동맹 생활 책을 예. 내셨어요. 예.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예. 내일 또 북구선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 혹시 보이십니까? 왼쪽에 네. 빨간 곳에 매직아이처럼 보시면 트럼프의 얼굴이 네. 윤곽이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 대통령 맞아요. 있고 중간에 저게 체스입니다. 체스. 우리 역사상 미국이 이렇게 리스크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맹이. 그래서 잘 될 때는 슬기로워지도 안 해도 되지만 네. 관계가 어려울 때는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동맹, 한미 동맹을 잘 대처할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또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요, 요즘 시점에. 정치인들이 출마와 관련한 많은 예. 북콘을 내셔서 이 출판사 출판 시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출판사 북콘이고요. 예. 의원실이나 이래서 북콘을 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웹자보 띄워드렸는데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동맹생활 저자 김준영과의 만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일단 모셔서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